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수요일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다행히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조금 꺾이나 했더니 코스피는 다행히 0.44% 상승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올려 세우면서 마감이 됐죠. 네, 맞습니다. CPI 충격 예상보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바이오 종목으로 뭔가 투심에 위축이 되면서 좀 변동성이 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계좌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판단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수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나왔던 핫이슈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요일은 이분들과 함께하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 변영인 대표,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과 함께 이슈와 함께 든든한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네, 꿈의 기판 속도내는 삼성입니다. 이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의 연합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텔 그리고 일본 기업들까지 참전을 한다고 하죠. 이 관련한 밸류체인 기업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B테크놀로지, SKC, 삼성전기, 필옵틱스 등등이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테마의 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 관련주 과연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이고요. 이사님은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중립은 좀 의외이긴 한데 일단은 새롭게 좀 치고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하는 종목들은 지금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지금보다는 약간의 조정 구간에 좀 진입을 했을 때 공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당장의 상용화를 예고하거나 상용화에 임박했던 어떤 이슈보다는 삼성이 지금 R&D를 구축을 하고 여기서 연계될 수 있는 글라스 기판 하에서 향후에 AI 칩을 전력에 대한 이 이슈를 해소하고 가겠다라는 어떤 전략,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뉴로모픽 반도체의 경우에도 당장의 상용화보다는 앞으로 현실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수반됐던 것처럼 이런 어떤 동일 맥락 선상 안에서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기판이 플라스틱, 실리콘으로 좀 구현되고 있고 앞으로 AI의 본격적인 가속화 안에서 최대 난제는 전력입니다. 이 전력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열이 발생되고 여기에 열로 인해서 이 서버가 훼손되거나 효율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이런 이슈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미세화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에서 생산 수율을 좀 더 높여가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는 제품에 대한 원천적인 어떤 칩 안에서에 대한 이 메커니즘들을 좀 개선하는 관점 안에서 글라스 기판에 대한 수요, 이 부분도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어떤 관점에서 좀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처럼 단기적으로 시총이 좀 더 작거나 발행 주식수가 좀 더 작았던 종목들의 수급보다는
여기서 현실 가능한 어떤 이 소재의 구현이라든가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수혜 관점으로 좀 예상되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판주 안에서는 지금 삼성전기 또는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 다각화,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SKC 정도가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 수급 동향으로 봤을 땐 검사 장비 안에서는 HB 테크놀로지 정도, 그리고 이 장비주 안에서는 필옵틱스라든가 캠트로닉스 정도가 현재는 조금 이 구현 과정 안에서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 SKC, HP 테크놀로지 등등 관련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성우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뭐 사실 반도체 안에서 뭐 CXL, 뉴로모픽, 유리기판까지 좀 관련한 섹터의 흐름이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런 의견에서 좀 중립을 들어주신 걸까요? 순환매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냉정하게 봐야 될 건 상용화의 시점이 언젠가라는 겁니다. 뭐 2026년에 상용화 시점을 잡기는 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는 수율 부분이 큽니다. 물론 만들어지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현상에 공통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HBM 단으로 촉발된 반도체 수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게 뭐 CXL, 아까 짚어주신 뉴로모픽 반도체, 여기 더해져서 이제 유리기판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서버에 대한 부분에 전력 같은 경우가 많이 드는 상황들, 여기 더해져서 후공정단의 HBM,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술인 거예요. 따로 놀지는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종목별로 보면은 상용화 시점 정도로 지금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조정을 기다려서 이게 상용화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상황 안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단순히 지금 이 기술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고 상용화를 시킨다고 해서 접근을 하는 건 고점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HBM단의 발전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뭐 장비라든지 소재 그 부분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하게 상용화가 언제 되는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또 긍정을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뭐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긴 하니까요. 그죠? 지금 뭐 HBM 관련주 혹은 장비주들을 제외하고는 이 반도체 섹터 내의 순환매의 이제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더 많은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 왼종일 액침 냉각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했었고, 또 오늘은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지금 하는 만큼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양산 시점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순환매는 어떤 실질적인 양산 일정 어떤 기술력보다도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제 수급 관련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타자, 또 그 다음 타자, 또 그 다음 타자를 좀 고려해 봤었을 때 유리 기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이제 HBM 쪽 혹은 테스트 소켓 이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시세가 날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조정 시에 언제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올지 모르니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는 저 PBR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또 오랜만에 생생히 나왔죠. 이번 달에 또 주총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제주은행이 정말 20%가 넘게 급등이 나왔고 KB금융 등 우리 금융주들이 상승세 전체적으로 연출했습니다.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두 분이 중립이시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긍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수급상으로도 좀 우호적인 요인인 것 같기도 하고 저 PBR이 좀 주춤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이 기세를 좀 이어갈까요?
일단 금융주에 한정해서 본다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이제 중립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금융주가 아닌 저 PBR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KCC라든지 뭐 현대차, 기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지수가 좋으면 당연히 주도주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도주라는 것은 반도체 혹은 2차 전지 혹은 제약바이오. 그런데 지수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섹터가 그 대안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장에서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 저 PBR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 다음 주 또 연준에 대한 이야기,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이야기 이런 변수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저 PBR주가 어떤 이 비를 조금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정부 정책에서 이제 밀어주는 쪽은 사실 좀 길게 보시면서 천천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PBR 관련주 대다수가 어떤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에 적합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 길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 저 PBR 관련주들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종목별로의 약간의 이제 좀 시점과 타이밍은 잘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주를 전체적으로 보고 또 긍정을 주신 거네요. 우리 이성웅 이사님은 유리기판에 이어서 이제 금융주도 중립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뭐 금융주들이 주주 환원을 뭐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좀 보고 좀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실까요? 보고 계신 분들을 좀 고려를 했어요. 물론 주가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기준으로 PBR은 0.5배 정도, 그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 자체는 한 6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키를 맞춘다고 하면은 주가는 30%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 구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 같은 경우가 주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 멀티플을 못 받고 있는 거고요.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입니다. 구조적으로 예대 마진보다는 이 투자에 대한 형태 같은 경우가 더 크다 보니까 멀티플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부분을 할인을 해서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추가로 한 30%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뒷받침돼야 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은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용인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변수가 있는 상황 안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밸류어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나서 좀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긴 했었죠.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다시 좀 기대감이 나오는 건가 싶거든요. 네, 관련 종목들 볼만한 거 있으신지 아니면 대표님도 아직은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시는 걸까요? 우선 지금 이 주가에 대한 추이들을 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저는 한계점보다는 사실 리스크 관점에서에 대한 이슈를 한 번쯤은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총대회를 앞대서 수급적인 측면 안에서 이 금융지주사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개선되고 있고 여기서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의 이 가시화 이 부분의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저는 부분적으로는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일본의 사례를 좀 도입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부동산 PF 관련된 리스크가 저는 4월 기점 또는 5월 기점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1금융권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는 2금융권에 대한 부실 경우가 좀 가셔될 수 있고 이 부분은 1금융권 안에서에 대한 영향으로도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융 또는 증권주에 대한 수급 동향에도 상당히 좀 많은 리스크를 좀 수반할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뉴스 시그널들을 좀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침체돼 있고 최근에 분양사들의 미분양 건수가 굉장히 좀 증가되면서 건설주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짚어봤고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 어떤 건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릿 에너지가 시간의 거래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리튬 추출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리튬 95% 회수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 대봉 LS도 시간의 거래에서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급등락세를 보여줬었죠. HLB는 3%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HLB 생명과학이 16%, HLB 글로벌은 오늘 7% 급등으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일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두 기업은 하락하는 기업들입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오늘 장 초반 공모가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46%대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오늘 강했었던 은행주들도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은행 말고도 푸른저축은행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오릿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튬 추출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 리튬 폐수에서 95%의 리튬 추출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오릿 에너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처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정말 이제 엄청나게 또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도 이제 보여지긴 하나, 일단 전체적으로 내일 시장의 수급을 보시면서 혹은 지오릿 에너지의 호가창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지오릿 에너지가 약 30%의 이 지분을 보유한 단일 기업 이 이스라엘 엑스라릿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온 교환법이라고 하는 이 DLE를 통해서 이제 이 리튬을 추출해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뉴스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간의 상한가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내일 갭상승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대신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갭상승 출발 이후에 차익 매도 물량을 좀 빠르게 뱉어주는 그러한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내일 장 분위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오릿 에너지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 HLB 그룹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야말로 정말 주가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불분명한 소문 속에서 하락과 상승을 오고 갔잖아요.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측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었고, 내일 IR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HLB 그룹주 투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HLB 그룹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일정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고 일정에 관련된 수급은 주시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변동성입니다. 회사의 어떤 이슈에 흔들려서 변동성이 오늘도 장중에서 거의 10%, 15%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에 마이너스 3%를 좀 마감을 했고요. 현재 HLB가 시간에서 1.4%대 상승 전환을 좀 했지만 이 변동성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수급의 안정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노이즈 이슈에 크게 흔들린다는 것은 여타 제약바이오사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들과 좀 대비해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HLB가 지금 이 리보세라닙의 병용 치료제 이 부분이 미국 FDA의 시판 허가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5월 16일 최종 결정이 좀 될 텐데, 이 이슈가 신약이 시판 허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악재에 좀 흔들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직 알 수는 없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임상 3상에 관련된 유효성, 여기서는 항소제약의 병용요법 치료제와 결합을 했을 때 간암 치료제가 2년 2개월 정도에 대한 이 생존율을 더 보장시켰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것은 맞지만, 이게 미국에서의 어떤 정서적 기류와 좀 결합을 해봤을 때는 항소제약의 약물과 한국 약물이 결합된 치료제를 과연 미국이 허가해 줄까라는 어떤 의문,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PBM 병용 치료제에 관련된 이 보험 수가 등재가 조기에 좀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을 유효하지만, 저는 노이즈 이슈에 좀 흔들리는 것보다는 낙폭이 좀 심화되는 구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매수는 좀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빠져주는 구간에는 적은 비중만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